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추억의 괴담콜 라디오 강원도 요괴마을 글쓴이의 시점에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90년대 초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강원도 한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를 통해 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고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의 어느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된다고 해요. 청년 시절 그 일을 겪었던 할아버지는 트라우마가 심해서 일체 함구하셨다고 해요. 그것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실수로 하신 말 때문에 대략 추정되는 것 뿐이죠. 지금부터 할아버지 시점에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원래 고향이 강원도 창도군이었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남하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수복 후 38선이 그어지고 결국 창도군은 위쪽 북한 땅으로 편성이 됐죠. 같이 남아있던 동네 주민들이 많아서 상황을 보려고 다 같이 경기도 쪽으로 올라갔다가 유엔과 미국의 결정으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걸 보고 나서 어마어마한 시리에 빠지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창도군과 가까운 지역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처음에 언급한 양구와 인제 사이였죠. 좁은 땅이지만 산 아래에 있는 땅 같지 않게 굉장히 비옥하고 각종 농사도 잘 됐다고 해요. 처음 갔을 때 같이 남아한 고향 사람들이 한 30명이 좀 넘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작은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규모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곳에 산지 12년이 조금 넘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허름한 복장의 중 한 분이 마을로 들어왔대요. 여기저기 다니며 시주를 부탁했는데 한창 마을이 자리 잡힐 때라 인심이 좋아서 여기저기 돈이며 먹을 거며 스님의 행랑에 가득 챙겨 들었다고 해요. 스님이 아주 고마워하며 시주를 받은 후 마을 중앙에 갑자기 걸터 앉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더래요. 오전 내내 그러고 있으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마을 이장님 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장님을 찾았대요. 기니 드릴 말이 있다고요. 벼락 같은 울림에 깜짝 놀란 이장님이 급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 연유를 물었더니 스님이 이장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1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후에 이장님은 굉장히 침통한 얼굴로 나와서는 마을에 나이가 4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을 다 불러보았대요. 그리고선 스님의 말을 전하는데 스님의 말은 이러했대요. 당신네들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땅은 7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입니다. 원래 우거진 숲이었는데 어떤 영적인 인가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있게 보이는 땅으로 바뀐 것 뿐이지요. 하지만 원래 이곳의 주인은 악귀입니다. 보통의 웡기나 악령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며 그들은 지옥의 약차나 나찰 같은 무서운 요괴입니다. 본인들 땅에 인간이 와서 털을 잡고 사물을 마음대로 바꾸고 땅을 뒤집으니 어찌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금제에 걸려있는 활동을 못하는 것뿐이지 곧 풀리게 됩니다. 3주 안에 준비를 마치고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십시오.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마을은 피칠갑이 되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항상 휴전선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던 이들한테는 그 말이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말을 마치고 중은 합장을 하고 한다는 말이 저는 청기누설을 한 겁니다. 전쟁 이후 시주를 다니는데 이렇게 부처님을 위해 자비와 정성의 마음으로 보시한 마을은 이곳뿐이었습니다. 그리고선 목에 걸고 있는 큰 염주와 흰색 한지에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몇 개를 주면서 이것은
달포 안의 요사스러운 기운에 의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니 꼭 간직하십시오. 달포가 지난 후에는 그것으로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테니 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중이 쓸쓸히 뒤돌아 떠나기 시작했고,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어른들은 넋이 나가서 중의 뒤통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장이 달려나가서 중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엎어지며 울고불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을 등지고 남하에서 그나마 가까운 철책선 인근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남쪽에 연고도 없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며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해요. 60이 넘은 이장님이 통곡하는 걸 보니까 중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억지로 떼놓고 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데, 눈치를 챈 나머지 어른들도 몰려와서 모두 무릎을 꿇고 사정에 사정을 하며, 이런 일을 미리 알고 목숨을 구할 방도까지 말씀해 주시는 도령 높은 스님이시라면 그 악기들을 물리치고 저희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가르쳐 주십시오. 마을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라도 부처님께 시주하고 사후에 마을 뒷산 중턱에 절을 세워 대대손손 부처님을 모시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라고 악을 쓰며 모두 고개를 숙여 흐느끼니까 중이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고는 한참 동안 고민에 빠지더래요. 그리고선 입을 열었죠. 어차피 내 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청기를 누설했는데 2번을 못하겠습니까? 청기를 누설하고 100여 명의 사람을 구한다고 내 큰 죄가 씻겨질지 알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방도를 말하더래요. 달포가 되어서 금제가 풀리고 기묘한 붉은 달이 떠서 마을을 감싸면 죽음의 잔치가 시작될 겁니다. 내가 그날을 알려줄 테니 당일날 마을의 10살을 제외한 그 밑에 어린아이들을 나무 앞에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1시 30분이 시작될 때 앉은 채로 손을 마주잡고 첫 닭이 여러 번 울고 동이 트는 새벽 5시가 되면 요괴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 땅속에 700년간 봉인될 겁니다. 그 후에는 당신들 말처럼 청기에 의해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니 먼 훗날 요괴가 봉인에 풀리더라도 해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사라질 겁니다. 단, 그 의식을 하는 동안 절대로 아이들의 감은 눈을 떠서도 서로 잡은 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음 말한 대로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이 느닷없이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서 자신의 약지를 깊이 벤 후에 뿜어져 나오는 피를 당산나무에 뿌리고 자른 부분을 그대로 당산나무에 뿌리고 다시 갖다 대면서 계속 피를 나무에 스며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쉴 새 없이 알아듣지 못한 그런 주문 같은 걸 읊조리면서 몸을 파르르 떨었다고 해요. 기겁한 마을 사람들은 말리지도 못하고 질린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보는데, 행동을 마친 중이 난 이제 떠나야 하니 꼭 내 말대로 하십시오. 라고 힘없이 중얼거리고는 법복을 칼로 찢어 대충 손가락을 동여 매고 터벅터벅 마을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날로 스님에게 받은 종이 몇 장과 염주를 청년들 중 가장 힘이 셌던 저희 할아버지 집에 우선 보관했고, 그 날부터 모든 어른들이 마을의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다그치고 때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해요. 10살 이하라면 부모가 아무리 통제해도 제멋대로인 아이들인데, 동네 어른들의 무서운 호통과 매질, 마을의 급박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의외로 금방 그 의식을 하는 연습에 익숙해졌고, 여러 차례 오랜 시간 손을 잡고
눈을 뜨지 않는 행위를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 꼴을 보면서 그냥 마을을 떠나면 되지 않나? 아이들한테 저런 몹쓸 짓까지 시켜야 하나? 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님이 말한 날이 왔고 마을의 소나 닭, 개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여름이라 들끓던 파리나 모기 그리고 극성이던 쥐까지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그리고 당산나무를 보고 있던 한 남성은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다른 마을에서 온 큰 무당은 마을 밖에서 보더니 이건 내가 모시는 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지옥 위에 마을이 생겼냐며 입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대로 도망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장님의 엄한 단속 안에서 아이들은 당산나무에 모여 손을 잡게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을의 닭이 모조리 죽어버려서 급하게 앞귀를 쫓는다는 흰개 몇 마리와 닭을 구해 이장님의 집 안에 묶어 놓았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 당시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중에게 받은 그 염주와 종이를 품에 가지고 마을 뒷산으로 혼자 도망쳤다고 합니다. 마을을 벗어날 때 이장님 집에 묶여있던 개가 끈이 풀려서 자신을 쫓아 나왔는데 이상하게 벽이라도 쳐진 듯이 마을 경계선상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낑낑대며 울부짖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해요. 그걸 보고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산을 넘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고함소리 그리고 무슨 웃음소리가 나면서 계속 막 부서지고 내려앉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뜨니까 다음날 낮이었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대요. 할아버지는 울부짖으며 도망가다가 양심에 찔려 길을 크게 돌아서 다시 마을 입구를 먼 발치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중이 의식을 한 당산나무는 세로로 쪼개져 벼락 맞은 듯이 시꺼멓게 타버렸고 무슨 살점 같은 것들과 피가 당산나무 근처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형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은 모두 폭삭 내려앉아서 멀리서 봐도 참혹한 풍경이었고요. 그 자리에 앉아 대성통곡하는 와중에 마을에서 이상한 느낌과 기운이 흘러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겨우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할아버지는 제주도로 내려와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사셨는데 그걸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할머니한테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가족들에게 얘기해 준 거죠. 자식들은 당연히 무슨 말이냐며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큰 고모가 어릴 적 할아버지 물건 보관해두는 그런 창고에서 노랗게 변한 이상한 문양이 적힌 종이 몇 개를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친척들과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있었기도 했어요. 과연 그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네, 오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